특목 자사고로 갈 거냐, 일반고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 동네에 있는 그냥 학교를 다닐 거냐, 아니면 학군지로 이사를 갈 거냐.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만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죠.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어요. 탐구활동이 중요해진대요. 또 내신 성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할지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대학에서 선발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고교가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결과물도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특목 자사고로 갈 거냐, 일반고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 동네에 있는 그냥 학교를 다닐 거냐, 아니면 학군지로 이사를 갈 거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 거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걸 결정하면 이미 너무 늦죠. 중2 학생들이라면 올해쯤 결정을 해둬야 뭐 내년에 이사를 가든 아니면 내년에 특목자사고 준비를 시작을 하든 중3이 됐을 때 하든 이럴 걸 텐데 중2는 올해는 고민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잠깐 해보려고요. 우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단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내신이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아마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는 더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고교학점제만으로 변한다기보다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저는 좀 정해질 거라고 큰 틀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좀 몇 번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라면은 뭐 일반고가 그냥 항상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일반고 혹은 교육부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지의 관점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IB 제도 얘기인데요. IB 아시죠? IB는 글쎄요, 제가 지금 이거를 4월 달에 좀 다뤄볼까 생각도 하는데 IB도 주제가 너무 크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 쪽 학부모님들은 IB 얘기를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대구와 제주에 이어서 부산과 경기가 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IB, 그러니까 바칼로레아죠. 논술식 교육. 근데 이게 뭐예요? 진로 탐구 활동이에요. 이 IB 활동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탐구 활동을 모든 교육 과정을 탐구적으로 하게끔 설계해 놨어요. 즉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IB는 굉장히 결이 잘 맞아요. 둘은 찰떡궁합같이 둘이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IB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교육적 준비를 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내에서 이점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찾는 첫 번째 기준 중 하나는 그 IB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는 학교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범 시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도입했던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수시 입시 제도가 애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탐구 활동 많이 하고 고교 활동해도 뭐 해야 돼요? 수능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정시를 함께 해야 되는 학생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입시가 꼭 탐구 활동과 이 IB라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라는 거죠. 하지만 2028학년도 입시 때부터는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보되 우리 지역에 있는 IB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고교나 중학교 혹은 선도학교가 어디 있냐? 왜요? 선도학교는 아무래도 그걸 하려는 의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반고가 모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IB제도 지금 이렇게 시범학교 도입, 선도학교 하고 있는 건 대부분 일반고인데 이 일반고, 혁신학교들의 내용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사들이 일부러 그 학교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이런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관련된 학교가 있다면 일반 고등학교일지라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꼭 특목 자사고 가는 것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학교를 선택하거나 최소한 그게 있는 지역이 어디 정도는 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 학교들의 어떤 흐름을 쭉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서 그 학교들의 입시 결과가 괜찮은지 뭐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관찰하시는 하나의 포인트로 단순히 특목이다, 자사다, 일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측면을 봐야 되겠죠. 우리 이주호 장관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호 장관님을 평가하기에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가 뭐예요? 선택의 권한을 학생, 학부모에게 다 돌려주겠다. 너 좋은 대로 선택해. 다양성을 주겠다. 자, 이 말은 또 사실 단점은 뭐냐면 이 부익부 빈익빈 경쟁이 심화돼요. 즉 인기 있고 선택되는 학교들은 인기가 점점 치솟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목자사고가 특정 조건, 즉 예를 들면 내신이 절대평가된다는 기준 하에서 인기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 학교들은 경쟁률이 점점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 진짜 평범한 일반 학교들의 경우에는 점점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버리면 아마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모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이 있음도 감안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나는 평범하게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반사적으로 이미 경쟁이 심화되어 있거나 인기가 되게 높은 지역으로 선호 쏠림 현상이 발생하니 상대적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내려간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한 2, 3년 정도는 이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과도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 속에서는 고교 선택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보셔야 된다. 왜요? 지금까지는 뭐에 초점을 뒀어요? 평준화, 기회의 공정, 공정함, fairness가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선택의 다양성, 자율성을 만약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 강남 지역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열풍은 조금 식었었거든요. 최근 몇 년. 왜요? 정시가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수시 비중은 좀 낮아지고 정시 비중이 높아진 결과 결국 내신이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는 어차피 정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가나 상관없다. 결국 정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뭐 학교는 상관없어. 어디 가도 적당히 좋은 데 가면 되지. 이 정도의 인식을 가졌었는데 만약에 학생부 활동 중심,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다 들어왔다. 그때부터는 고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청 단위에서 뭐 온라인 학교라든지 근데 사실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모든 걸 결정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학생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선택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사실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따라서 나는 정말 원치 않았던 학교에 혹은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됐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거를 평가하려고 해요. 물론 좀 더 좋은 환경에 간 건 당연히 바랄 일이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냥 시골 지역에서 그냥 살아야 돼. 우리 지역 학교는 뻔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딴 데 막 그런 게 다 갖추어진 학교의 특목 자사고에서는 기준점이 여기고 여기서 이만큼 해야 되는 거라면 대학에서 볼 때 그런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시골의 작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같은 거 활용해서 이만큼 했다? 그걸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함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이 만회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목자사고의 입시 경쟁이 또 부활하게 되면 결국 대입이 아니라 고입이 결국 이렇게 또 과열되고 치열해지지 않겠냐. 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교 입시를 위해서 중학생들이 더 시달리게 되겠고 초등학생 때부터 뭔가 또 어떤 형태의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항상 입시,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고교 입시, 입시의 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을 보거나 문제를 풀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신 랜덤으로 뽑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적당하게 경쟁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입시 제도의 변화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교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일단 고교 학점제도 중요하지만 함께 진행되는 내신 절대평가제가 어디까지 도입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의 범위가 클수록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 쏠림은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고는 무조건 불리하냐? 그렇지만은 않다. IB 제도와 같이 수시 시스템을 갖추고 역량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마찬가지로 잘할 수 있다. 또 그마저도 모두 되지 않았을 때 개인은 포기해야 되냐? 아니다. 개인들에게는 제한된 조건과 여건 하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의 문들을 열어놓고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일단은 고교 선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2 이하 자녀 학부모님들은 입시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어느 고등학교가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계속 끊임없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리서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